뉴스를 제 삶의 중심에 놓고 생활한 지가 한 3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뉴스. 팩트로 우리 삶 주위의 현상들을 표현한다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것들,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까지도 보여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작은 방안을 표현하기도 팩트로 어려운데, 우리가 사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욕구와 욕망들이 충돌하는, 엉켜있는 고도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뉴스로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주장하면, 잘못하면 계몽주의에 덫에 빠지고, 그렇다고 있는 것만 이렇게 쫓아가면서 경마 중계식으로 보도하면 선정주의의 늪에 빠집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은 또 어떻게 바라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단독 보도인데요. 장자연 사건, 부장검사가 최초로 잘 봐달라는 윗선의 청탁이 있었다, 압력이 있었다, 이런 내용을 시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유튜브에서 고발뉴스 장자연 검색하시면 지난 5년 전부터 장자연 사건, 요거 이한열 기념관 지하에서 방송할 텐데요. 해고 직후에 분당서가 어떤 식으로 초반부터 이상하게 수사를 했고 국정원이 왜 개입을 했나, 뭐 이런 내용들, 5년 전에 장자연이 받은 마지막 문자 뭐였나,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한 발자국도 사실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보도가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5년 전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요즘 들어서 언론진흥재단의 홈페이지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언론계는 그야말로 시청률이 급전직하로 떨어지면서 유튜브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뉴스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공룡이야. 기존 산업 체제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 대규모 플랜트 산업이거든요. 현재 방송이라는 거는. 근데 유튜브라고 하는 경량화된 1인 미디어가 중심이 되는 뉴스 생산 과정으로 가기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뭐 해외의 그 기자들의 유튜브 현황이라든가, 또는 한국 저널리즘의 현주소,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변신하는 기자들과 관련돼서 신문과 방송, 이 내적으로 엄청난 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는 이제 구독자 96,000, 요 추세라면 지금 많은 분들이 구독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참여해 주고 계신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10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뭔가 이런 한국 언론사 쪽으로 좀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프로그램 차원에서 또 제작 공유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에서 저희가 다이빙벨 알파 잠수 이종인 대표의 알파 잠수 의문의 화재 사건을 공론화하고 지금 청와대 청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월호 의인 이종인 씨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는 없지만 이분이 당한 억울한 화재 사건의 진실은 좀 밝혀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청유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17만 명이 더 부족합니다. 주변에 널리 좀 카톡, 텔톡 좀 방에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평화, 번영, 한반도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냉전 기득권 세력들 반발, 우리가 내부에서 싸워 이겨야 된다, 싸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환영 신청서, 김정은의 연내 답방이 상당히 유력하죠. 김정은의 연내 답방 자체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디겠습니까? 조선일보. 한반도기의 유래를 설명하는 교육 행사장에서 엽서의 소감을 초등학생들에게 받은 것 뿐인데, 김정은이 올 때 거리에 나가서 환영하는
하는 신청서를 초등학생한테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나 봐요. 조선일보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논박이 붙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취재 관행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했대요. 이 결의 하나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최한 행사인데 TV조선에서 취재 의사를 전해왔기에 거부 입장을 전달했답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 없이 시민단체 업무 공간인 사무실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와서 강제로 취재를 했다. 이거 과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현행범, 범행 현장에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카메라가 들어가는 게 일부 허용이 되는 사례가 있지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제가 봤을 때는 주거 침입입니다. 요 뉴스랑 똑같아요. 전인권 씨 행진 저희 전인권 씨가 고발뉴스 뉴스방 열혈 시청자라고 알려오셨어요. 아마 이 뉴스 보고 계실 텐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전인권 씨 집에 40대 낯선 사람이 침입했대요. 당연히 신고해야죠. 112 신고했더니 이 양반 주거 침입죄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공개 행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취재를 분명히 거부했는데 치고 들어왔다. 이러면 이거 주거 침입입니다. 요 사안은 조선일보가 일련의 입장, 그 수구 냉전 세력을 대표하고 또 그들의 지지를 매개로 해서 신문을 팔아먹는 안보 상업주의적 관점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 사안은 속보를 또 나오는 대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라미 말렉, 진짜 프레디 머큐리 역할을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서 정말 잘했어요. 똑같이 행동했어. 행동하는 것까지 주로 연기를 했대요. 그리고 피아노 칠 줄도 모르는데 피아노도 연습했대요. 대단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배우를 조선일보가 인터뷰하면서 요 책 주간 조선 인터뷰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건 이해가 되나, 나는 왜 문정부에 등을 돌렸나, 요 이슈를 하필이면 들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배급사인 폭스코리아인데 관계자는 이 배우가 이 문구의 뜻을 알고 사진을 찍은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절대 몰랐겠죠. 당연히 알았으면 이거 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들게 한 의도도 석연치 않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진을 게재한 주간 조선의 의도가 더 사악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엉터리 답변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죠. 주간조선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렇게 했다. 그때마다 한 것이다. 근데 자기들은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가지고 더 욕을 먹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SBS부터 보겠습니다. SBS 시청률 6% 5% 다시 또 5%대로 떨어졌어요. 어떤 편집인가 봤더니 편집이 저는 제일 눈에 띄게 좋았어요. 어제 편집 중에서. 자, 전국 판사 대표자 회의가 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속보로 저희도 전해드렸죠. 탄핵을 의결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대단히 의미 있는 결의였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라고 판단하고 판사들이 탄핵을 촉구했다. 톱으로 올렸고 판사 수십 명이 열띤 토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참가했는데 탄핵 촉구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보니까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하는 이 네 번째 꼭지. 그러니까 사법농단도 농단인데 이 회의 과정에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공유가 됐대요. 판사들한테. 근데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성추행 판사 리스트와 함께 관리됐다는 게 더 화를 나게 했죠.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그랬는데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법농단이 안팎으로 정말 심했구나라고 체감됐던 것 같아요. 판사들에게. 자, 국회로 넘어온 공, 사상 첫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까. 지금 바른미래당을 제외하고 뭐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러니까 차치하고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쪽으로 좀 압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 3분의 1 발의에 과반수 찬성이면 되니까요. 이건 좀 여론의 압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1, 2, 3, 4, 5 좀 세게 갔어요. 비판 판사 콕 집어서 인사불이익, 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1, 2, 3, 4, 5, 6 여섯 번째 꼭지까지 벌렸어요. 단독으로 진상조사 요청 하루 전에 판사 사찰 자료가 있었는데 이렇게 표시해놨던 걸 다 지웠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구속해야 됩니다. 누구를? 바로 이런 사람들. 박병대. 대법관 출신으로 세 번째 소환인데 처음으로 공개 소환했어요. 양승태와 임종원 사이.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대법관 사이에서 역할한 법원행정처 처장이 처장 출신이죠. 포토라인에 섰는데 세게 벌렸다. 7꼭지로 벌렸구나. 그죠? 상당히 의미 있는데 역시 우리의 광의의 사법농단의 공범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조선일보 어떻게 다뤘게요. 박병대 옹위에 나섰습니다. 자, 여기서 극명하게 갈리죠. 적폐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야간 고등학교 출신 대법관 신화를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웠다라며 이렇게 감성적인 모드로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출석해서 사심 없이 난 일했을 뿐이고 독지가 도움으로 가난 딛고 성공해서 주변에서는 보수 진보 대법원장 모두 함께 일하고 싶어했던 법관이고 법원의 기둥 같은 분인데 참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도에 넘치는 실드를 치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역시 뭐 이어서 해경군 김씨 트위터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댓글들이 엄청 많이 저희 뉴스방에 달렸습니다. 지정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게 맞죠.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요 이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비서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한겨레의 또 단독 기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전 비서는 6, 7명이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 이메일을. 다만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도용당했다고 생각한다. 입장을 한겨레 측에 전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왜 경찰이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들여다보긴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안이 상당히 좀 달라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어서 SBS는 이재명 글쓴이 내 아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아기가 좀 맞죠. 가혹한 정치 공격이다. 이쪽 상당히 좀 중요한 사안 같은데 경찰이나 기자들이 좀 취재를 좀 해서 빨리 좀 요 의혹을 좀 털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적 증거인 김혜경 휴대전화 압수 안 했나 못 했나. 요것도 어제 하루 종일 그야말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휴대전화가 있으면 입증할 수 있을 텐데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이정열 변호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문제 제기했어요. 근데 오히려 경찰이 사흘 전에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전에도 검찰이 불필요하다. SNS 그 기록을 보면 다 나온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꿍꿍이들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기자의 감으로는 경찰도 무슨 뭐 중대한 스모킹 고언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이거는 재판 단계에서 오픈하려고 지금 홀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재명 측에서도 뭐 차고 넘치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도 서로 지금 뭐 오픈해봤자 워낙 이게 장기화될 사안이고 총력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전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KBS 뉴스인데요. 15% 많이 올라갔죠? 15%까지 올라갔어요. 다시 정상화 되는 커브인데 어떻게 뉴스를 다뤘나 똑같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뉴스가 달라져야 되는데 뉴스라는 건 새로운 거고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같아서 우리 일반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느 뉴스를 시청해야 될지 그리고 꼭 시청을 해야 될지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라고 하는 전국 판사 대표자 회의원. 그래서 이제 탄핵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이뤄질까? 바른미래당이 키맨이다. 바른미래당 우리 압박을 하자. 그런가 하면 양승태 길목인 박병대 전 대법관 전 법원행정처장 11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근데 이거 조선일보를 실드 쳤다 그랬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 꼭지로 법관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문건 실제 있었다. 양승태가 직접 서명했다. 뭐 이런
기사까지 네 꼭지. SBS가 6꼭지로 벌렸던 데 비해서 네 꼭지. 좀 차분했어요. 그래서 저는 SBS를 어제 톱으로 뽑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원, 투, 두 꼭지로 가볍게 털고 갔는데 그 뒤에 살짝 숨어 있죠? 한국당이 의사 일정을 보이콧했다. 하고 있다. 고용세수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그게 뒤로 살짝 숨어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여당과 노동계가 힘겨루게 하고 있다. 탄력 근로제, 험로가 예고된다. 노동계가 총력전으로 가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합의가 안 될까요? 좀 청와대 여당이 좀 나서서 노동계와 조금 합의를 도출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개혁 움직임과 통일 움직임의 저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노동자 집단을 좀 끌어와야 될 텐데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정은 방북 기사 상당히 비중 있게 앞으로 올렸어요. 금강산 관광을 북한도 우리도 재개하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 같다. 자, JTBC 거의 6% 올랐어요. 왜일까 봤더니 손석희 앵커가 5년 만에 JTBC 보도부문 대표였는데 대표 이사로 승진했대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탓일까요? 6%로 올랐어요. 내용을 봤더니 확실히 달라요. 여하튼 다르려고 애를 쓰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그런 가시적인 노력의 결과가 좀 보여져야 되는데 타사에서도 채용 특혜 국정조사 하자. 한국당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국회를 보이콧하고 나섰다는 거고 민주당은 타협 없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산안 심사가 열흘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지금 국회가 교착 상태에 있다. 답답하다. 그런데 답답한데 이재명 해경군 김씨 사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정의를 위하여 사건.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넘친다는 이재명 답답하다 반박하고 있다. 답답 코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병 청장, 경찰청장은 최선 다한 수사다. 그리고 검찰은 혐의 입증하기 위해서 주력하고 있다.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쟁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쟁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 꼭지 벌렸네요. 정치적 의미를 좀 해석하고 있는데 친문과 비문의 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대선으로 향하는 총선으로 향하는 권력 투쟁이 시발됐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내 폭발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끝까지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송인배 비서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인데 청와대 수사 결과 지켜보겠다. 뭐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그 검찰 취재 경험에 비춰보면 골프장에 딸린 예식장에서 일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일 안 한 것 같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그럼 뭐 불구속 기소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관들 전국 법관 판사 대표자 회의를 뒤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이건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2, 3 이렇게 평이한 듯 하면서도 다른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거 분식회계 논란에도 국민연금이 삼바 주식을 6,800억대 주식을 사서 쥐고 있었다. 국민연금 좀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뭐 나머지는 특별한 기사 없이 사건 사고들인데 MBC 3.5 그냥 평타예요. 여전히 3%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편집도 보면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똑같아요. 스스로 칼 빼든 법관들 사상 초유의 탄핵 결의 정말 가결될 줄은 몰랐다. 정말 가결될 줄 몰랐대요. 처음부터 탄핵이 그 의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반 이후에 탄핵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이 됐는데 이 블랙리스트 문건이 나와서 급물살을 탔다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관 탄핵 가능할까?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 바른미래당이 여론에 답할 때, 뭐 이렇게 해서 네 꼭지로 벌리고 있고 마지막에 다섯 꼭지. 양승태 소환도 이제 초읽기다. 이렇게 해서 사법농단 톱블록 다섯 꼭지로 이어갔고요. 다른 뭐 매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1, 2, 3 해경궁 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치공세 주장에는 선긋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해찬 대표의 속내까지도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뒤에 숨어 있죠? 국회 파행, 자한당 전면 보이콧 예산 심사 표류. 요거를 위로 올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돌파구가 없으니까 애매했겠죠. 자, 그런가 하면 유치원 3법, 삼바랑 유치원 3법이 좀 숨었잖아요. 지금 실종됐잖아요. 뉴스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부담금 쓰는 건 원장 마음이다. 이런 찌라시를 고사리 손에 아이들 편에 이렇게 가정통신문으로 보내서 문제가 되고 있네요. 유치원 3법 뉴스의 바다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죠. 교육당국은 국정조사 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유치원 3법은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MBC 유치원 3법 좀 불을 지피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시청률이 3%대 나오면 저 같으면 2판 4판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자신이 없어지는 모양인가 봅니다. 자, 지금 MBC가 속이 터질 겁니다.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뉴스데스크를 확대 편성하기로 일단 내부 방침을 정했어요. 근데 막판에 복병이 나타났죠. 기자들이 야 이거 업무 이거 과잉이다. 뭐 비전을 제시하면서 해달라. 90분 가량 확대 편성해가지고 7시 때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방향은 뭐 합의를 한 것 같은데 인력 충원 등 좀 준비를 해서 내년 봄부터 하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과연 이 촛불 민심이 원하는 뉴스 눈에 보이는 것 외에 어떤 것을 보고 싶은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를 기자들이 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데일리 뉴스 비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